코사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오는 요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파일이 실은 시간에 좀 질문 활용해 줄 질문 하도록 하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수열이에요. 저는 크게 이제 3개의 단어로 나눠져 있는데 수원이 첫 번째로 지수로, 그리고 삼각함수 부분, 그리고 수열 부분, 이렇게 크게 3개의 부분인데요. 자, 그중에 수열은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야 될 숫자의 열이다. 자, 1, 4, 7, 다음 숫자 뭐게 하면은 13이요 라고 대답을 잘 합니다. 몇 학년짜리가? 4학년짜리가. 왜요? 이거 4학년 때 나와요. 처음. 네, 4학년 때 나와요. 자, 이 규칙은 이제 똑같은 숫자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뭐, 규칙은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치? 큐브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 거기 수학자가 꼭 한 명씩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숫자의 어떤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 훈련을 좀 할 거예요. 1항, 2항, 3항, 4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열이 쭉 나가다가 끝났어요. 그럼 유한수열이고요. 계속 나가면 무한수열이고요. 그리고 AN, 이걸 갖다가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열 AN이 있다. 그래서 AN, N번째 항. 요거는 쓰면 이제 A1이 1이다. 요거는 A2, A3. B1, B2, B3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얘는 3N, 여기서는 이 규칙대로 쓰면은 N번째 항은 3N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이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수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1, 2, 3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뭐냐고요? 이거 갖다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 줄 건데, n번째 항은 어떻게 줄 건데, a에는 n을 4로 나눈 나머지. 되셨나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혹은 1, 2, 3, 4이 반복돼. 이게 유체잖아. 자, 이제 등차 수열 얘기예요. 등차 수열은 똑같은 숫자가 계속해서 더해져서 얻어지는 수열이다. 첫째 A, 두 번째 항이 똑같은 숫자 D가 더해집니다.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렇게 나가요. D식에서 더해서 나가죠. 이 더해지는 숫자를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D로 쓰면 이건 D 플러스의 첫 글자를 따서 그래요. 자, 공차. 공통된 차이. 그래서 쭉 나가다가 A1은 A, A2는 요거, A3, A4, AN은 뭐라고 쓸까? A에다가 N-D를 N-1번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첫 항하고 공차만 알면은 10번째 항이든 20번째 항이든 임의의 N번째 항이든 다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등차 중앙에 있는데 A, B, C 세 개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있는 걸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B에서 A 빼주면 공차, C에서 B 빼줘도 공차. 그래서 이 B는 A 더하기 C, B는 A하고 C의 딱 그냥 평균값이다. 이렇게 보고. 이 분수를 이루어진 식보다는요, 왼쪽에 있는 식을 더 많이 써요. 왜? 분수 꼴르기 싫어서. 그 다음에 합이 나오거든요. 합은 좀 있다가. 그럼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쉬워요. 쉽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게 나오겠죠. 첫 번째 거 그냥 물어볼게요. 대답 좀 잘 해줘. 자, A1 얼마? 8. A5는 20. 네, n에다가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규칙이 뭐냐? 규칙이 뭐냐? 얘는 분모가 이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올라가고요. 얘는 1, 3, 5, 7, 9 이렇게 나가죠. 2n 마이너스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a는 밑에는 n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홀수를 쓸 때는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등차 수열은요. 자, 일반한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A하고 D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2, 7, 12. 자, 첫 항이 A가 얼마? 2. D가 얼마? 5. 따라서 AN을 쓰려면 AN은 N이 너무 크다. A 더하기 N-1 D. 요거 이용해가지고 AN은 2 더하기 N-1 곱하기 5. 그래서 AN은 5N-3.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난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이 등차 수열을 점으로 찍어보잖아.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으로 찍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쭉 직선 형태를 이루게 돼요. 일참수를 이루게 돼. 당연하잖아. 왜요? 얘 쓰기만 되면 어떻게 돼요? dn 더하기 a-d 이렇게 돼 있잖아. dn 1차식이잖아. 1차식이니까 당연히 1참수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됐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AN을 이제 표현하고 싶을 때 1차식으로 1참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AN은 공차 이용해가지고 OM 그 다음에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저 첫 번째 항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숫자를 맞춰줍니다. 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더 안 틀려요. 더 안 틀려요. 그리고 실제로 더 빠르고요. 안 틀리고 더 빠르고. 그러면 이거 써야죠. 자, 그리고 1차식으로 돼 있을 때에 이렇게 일반항이 1차식으로 돼 있으면 요 수열 등차 수열이에요. 하고 첫 번은 알아채셔야죠. 예전에 혹시 내가 그 어린이대 공원에서 찍은 어떤 새의 사진을 보여준 적 없나? 없어요. 네, 맞아요. 본 적이 있네. 예. 딱따구리예요. 딱 보니까 뭐예요? 예, 딱 보니까 딱따구리죠? 예. 앉아있는 폼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보니 딱따구리야. 예. 뭔지 몰라. 처음 보는 새였지? 그치만 딱따구리고 그냥 안 하잖아요. 그쵸? 예. 딱 보니 딱따구리네. 뭐. 앉아있는 폼이 날라 벌써. 생겨본 거지. 자.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대 공원에서 가끔씩 동물들이 탈출해가지고, 코끼리가 도로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예? 십몇 년 전에요. 그리고 한 번은 얼룩말이 튀어나와가지고 도로 위를, 원래 제가 저기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건가? 너무 평안하게 다녔던 얼룩말도 있습니다. 네. 참. 얼룩말은 사람이 안 타죠? 네, 길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코끼리, 딱 보면 코끼리인지 알잖아. 그죠? 자, 여기. 그래서, 보면요, 1차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는 5야. 하고, 1차 한 개서 보고, 공차까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차, 알파, 베타. 쉽습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자, 원주 AN을 표시해보자. AN은 얼마? 3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19는 몇 번째 항이냐? 19가 나오려면 n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요?
8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8번째 항이다. 되셨나요? 됐어요? 참 쉽죠? 4항이 10이고요. 7항이 19야. 이건 어쩔 수 없이 A하고 D로. 등차 수열 나라에서는요, 알파벳이 2개예요. 2개만 가지면 다 알아요. A 더하기 A, 포니까 A 더하기 몇 D? 준영이 몇 D? A 더하기 3D. 3D. 가 얼마? 10. A 더하기 7하면 6D가 얼마? 19.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A하고 D를 다 알 수 있겠죠? 빼주면은 D는 얼마? 3. A는 얼마? 1. 되셨나요? 네, 그래서 AN을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 3N 마이너스 2. 바로 빨리 sim부터 얘기 되겠죠. 자, 10항. 10 집어넣으면 되지. 참 쉽죠? 자. 선생님, 왜 로그가 나와요? 나 묻지 마. 자, 로그가 나오면 묻지 마시고요. 자, 수월의 앞선 다른 단원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집합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수원하고 많이 연결이 될 거예요. 아니, 수원이 아니고 1학년 내용하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있는 공식 개나 줘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개를 주시면 돼요. 세상에. 동물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은 뭐. 자, 봅시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요. 자, 첫 항이 얼마야? 10이죠? 지연아, 32 몇 번째 항이야? 5번째 항이에요. 어떤 놈들 꼭 이거 A4래요. 4번째 항이래요. 그래서 틀려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실수해요. 자, 30은 4번째 항이에요. 10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요? 3번 더해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10개 숫자를 넣었어요. A10을 구해봐라.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자, 20은 마이너스 2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진영 몇 번 더해야 돼? 네, 얘가 12항이야. 11번째 항 아니고, 그러니까 11D. 따라서 D는 얼마? 2가 되겠죠? 간단하게. 네, T가 2야. 그래서 A10은요. N으로 그냥 먼저 쓰자. AN. 얼마? 2N. 마이너스 4. 그래서 10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공차가 2니까 이만큼 더 적게 하면 되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4번째예요. A하고 D를 이용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근데 A하고 D 알면 이 공식 알 필요가 없어요. 1차식이다 라고 하는 거. 네. 등차 수열이 있대요. 얘가 40이래요. A 6이 얼마냐? 봅시다. 얘를 등차 수열 표현할 때는 A하고 D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4D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8D가 42다.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1, 2, 3, 4, 5, 5A 더하기 2D, 12D, 16D 얼마요? 얼마요? 그러면? 잠깐 볼까? 하나, 둘. 이거 6이구나. 6에 있고, 여기가 2D, 12D, 그리고 16.
24. 10 더 이상 안 나와요. 제 조건 안 나와요. 조건 안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한번 마주 나와 보는 거예요. A6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얘도 A하고 D를 표현해줘요. A 더하기 5D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쪽을 6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24라고요? 30이라고. 찌릿! 웃기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다. 무슨말? 그래서 모든 것은 A하고 D를 표현된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안 풀린다고 하면 목표를 갖다가 조금 당겨보는 거예요. 얘도 A하고 D로. 연구를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에 등장하는 분들이 전부 다 영어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영어예요, 지금. 꿈속에서 이제 영어 스피킹 연습을 했습니다. 짜증나. 수학은요? 문제 풀다가 잠들었어요. 계산하고 작게 나서 그 뒷부분 계산했습니다. 뭐 진짜야. 참 걸까 그게? 꿈속에서 계속 계산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잠 깨서 어떻게 뒷부분 맞춰 계산한. 진영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쯤 돼야 좀 열심히 했다는 소리 듣지 않겠어요? 미친놈인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미친놈인가 보다. 낚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낚시를 해야 돼요? 낚시 금지 구역이라 할지라도 중남창이라도 가서 낚시를 하자 이거야. 낚시 미친 초등학생도 있지.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초등학생이 낚시에 미쳐가지고 낚시 금지 구역인 중남천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그다음 걸려가지고 참. 쟤는 가서 낚시하면 안 돼? 중간천에서 낚시하면 안 돼? 저는 낚시 안 던져요. 낚시 안 해요. 투망 던져요. 공차가 2다. 나중에 쓰시기로 하고요. A 더하기 3D. 얘가 A4야. 요놈하고요. 네. A 더하기 8D. 얘가 얼마다? 3대 5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3 곱하기 A 더하기 8D. 5 곱하기 A 더하기 3D. 그리고 D는 얼마? 2. 이제 더 이상 뭘 해볼 필요가 없지 이제. 너희들이 하면 다 하면 되지. 되셨나요? 자, 이것도 안 해. 안 해? 우리 집사람이야. 네, 안 해. 자, 뭐랑 뭐랑 돼 있는데 역시 걔는 저버리시고요. 봅시다. 2, 6, 10, 14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느냐. AN을 표현해보자. 원준아, AN은 몇 N? 몇 N? 1차씩 바로 나가자. 4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거예요. 그래서 4N-2가 100보다 커지더라. N에다가 얼마 대입했을 때 그러느냐. 됐죠? N이 얼마예요? 25 대입하면은 이거 98 되니까 안 되고 N에다가 26 대입하면 됐죠. 일부러 부등식까지 푸는 거는 잃은 거는 사치야. 그죠? 숫자 워낙 뻔한 숫자니까 턱 넣어갖고 계산하시면 되고 잘 안 되면 부등식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역시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A 여기 앞에 두 개에서 얻어지는 거는 AN이 얼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얼마고, 열 번째 항이 얼마예요? 뭐, 공차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안 줘요. 한번 가공해야 되는 거죠. A 더하기 몇 D가 55.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9D가 27. 연립방정식 풀면 A하고 D하고 각각 얼마 나오나요? 그렇죠, 진영이? 너 이런 계산 잘하잖아. 어? A가 60. D가 7. D가 4. 응? D가 마이너스 4. D가, 잠깐만. 이상하다. 아, 여기가 위에가 55죠. 55야? D가 마이너스 4. A가 67. 67 나와? 자, 이거 안 되겠으면 계속 써내려 가시면 되고요. A에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71. 얘가 언제 처음으로 0이 될까? 이거 찾으시면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처음에 67이고요. 계속해서 내려갈 거거든. 언젠간 G가 음수가 되겠지만 언제부터 음수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부정식을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참 쉽죠? 네. 이런 계산들이 굉장히 아주 자유자재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그 수능에 좀 짜증나는 문제들을 좀 푸시기가 유리할 겁니다. 자, 등차 중앙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세 개 숫자라고 하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ED 이런 식으로 줘도 되지만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그 문자식 세우는 방정식에서 문자 넣는 거 하게 되면 뭐 연속된 세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가운데 있는 건 X로 두면 편하듯이 가운데 있는 건 A. A가 첫 번째 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 할 때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주면 편하더라 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공차가 ED라는 거 조심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계산도 해보고 해본 결과로는 2번은 안 쓰는 게 좋아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그냥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낫습니다. 해보면 오히려 공차가 ED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대칭적으로 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4, A, B, C, 16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봅시다. 4하고 한 칸씩 건너뛰어가지고 요 동그랗게 노랗게 동그랗게 친 이 세 개의 숫자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맞나요? 네. 맞죠? ED식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4하고 16의 딱 중간에 있는 값. 얼마? 자, 이제 4A, 10.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 있는 값. 얘는 7. 등차 수열이 있으니까 뭘 등차 수열이 있으니까요. 공차 나왔는데 뭐 쓰면 되겠죠. 됐어요? 네. 선생님, 너 뭐 계산식 막 안 써도 돼요? 아니, 이거 지금 뭐 서술형 문제라면 서술형 문제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네, 빨리빨리 쓰시면 되는데, 여기 수열 쪽에서는요, 최대의 비법이라고 한다면은, 숫자를 계속 나열하는 겁니다. 숫자 계속 쓰는 거예요. 무식하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게 먹힙니다. 등차 중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 수 있으면 돼요. 10은
A가 있고 B가 있고 가운데 10이 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 B의 곱이 50이다. 아니 뭐니? A 더하기 B가 20이고 A, B가 50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봐요. 연립방정식 풀려고 하는 학생은 없겠죠? 1학년 때 나오던 내용이 여기서 똑같이 먹히더라고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가 있다.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A, B, C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등차 수열이라는 점 때문에 문자 수를 벌써 여기서 하나 줄일 수 있겠죠. 숫자가 3개니까 가운데 있는 놈을 A, A-T, A 플러스 T 이렇게 3개의 숫자로 놓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니까 문자 하나 벌써 줄어들었고요. 3개의 숫자에 얼마? 합이 15. 오, 얼마다? 3A가 15. 오, A는 5. 곱이다. A 마이너스 T, A 플러스 T가 얼마? 40. 근데 A가 얼마야? 5라는 거 알았어. 5는 알아주면 D제곱은 얼마? 5의 제곱. 이항해주고 이항해주면은 D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요. 아니 플러스 4냐 마이너스 4냐? 뭐야? D가 플러스 4라면요. 숫자가 이렇게 돼요. 가운데 있는 놈이 5, 1, 9 이렇게 되고요. D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요. 가운데 있는 놈은 5, 셋 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 3개만 구하라 보통 많이 합니다. 되셨나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확실히 빠르죠? 네.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봅시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공식을 봅시다. 공식 보게 되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S에는 A 더하기 두 번째 항이 A 더하기 D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이 A 더하기 2D가 되고요. 계속 나가요. N번째 항을 L이라고 하면요. L 플러스 점 L 마이너스 T가 그 전에 있는 항이고 이렇게 나가겠죠. N개의 항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L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N번째 항을 얘기해요. 즉 A 더하기 N-1 T를 의미합니다. 이번엔 SN을 갖다가요. 거꾸로요. 거꾸로도 뭐 할 수 있지 뭐. 무지개 색깔? 빨대로 축하하고. 보라포츠 노축발. 뭐 이상해요? 뭐 이상해요? 뭐 이상해요? 아니 빨주노 뭘고 확인을 해. 응? 아니 빨주노 파란 거라고 아니 보라포츠 노축발로 하고 뭐야? 그놈이 뭐. 빨간색이 안쪽에 있는 건지 바깥쪽에 있는 건지는 아니? 바깥 아니에요? 무지개 안쪽에 있잖아.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알아요? 안쪽이 아니에요. 가끔씩 이렇게 오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게 오히려 그걸 기억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보면은 과학시험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저녁 때 비가 올 때 있잖아. 그때는 대원 요거 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딴 때는 안 보여요. 딴 때는 안 보여. 낮에 날 때는 안 보이고, 저녁 때. 이제 요즘에 이제 좀 6시, 그러니까 6시 이때쯤에 비가 오고, 이제 해가 떠 있을 때. 요럴 때가 되면 이제 하거든요. 근데 무지개 많이 봤어요, 혹시? 무지개를 본 적 없어요? 무지개가 이제 무지개가 한 번 더 반사돼가지고 쌍무지개 이쪽으로 이렇게 뜨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무지개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이렇게
쌍곡선입니다. 이런 무지개도 있습니다. 아주 드는 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 뜨고 저쪽에 뜨고 이렇게 양쪽으로 떠도 되고요. 자, 무지개가 많이 나왔지. 근데 거꾸로 써보자 이거지. L-T L-ED 쭉 나가서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T, 여기는 A가 되겠고요. 자, 이제 양변을 더할게요. 두 개의 식을 더할게요. 두 배의 SN은 두 개 더해서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L이에요. 얘도 A 더하기 L이고 얘도 A 더하기 L이에요. A 더하기 L이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돼? 몇 개야? 진영아? N개. 그래서 SN은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이게 이제 가우스가 이제 11살 때 했다든, 10살인가 11살 때 했다든,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1년부터 100까지 너 더 이놈의 새끼야! 했더니, 네. 그냥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라. 가우스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수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수학만 한 건 아니에요. 수학만 하기엔 내 재능이 너무 남았더라. 해가지고 물리할 때 보면, 물리에서 보면 가우스 법칙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뭐야. 칸트? 철학자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 성운의, 우리 은하의 기원은 어떻게 되신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뭐 성운설, 칸트. 그런 식으로 나와요. 우와, 남아돌아야 돼. 꽃잎은 잎이 변해서 된 거야. 근본은 같아. 이거 밝혀낸 과학자 이름이 괴테예요. 변태가 아니고 괴테. 그 변태야, 변태는. 자, 전론 베르트레의 슬픔, 그 괴테요? 네, 그 괴테예요. 많이 나오는, 수학자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 페르마. 직업이 뭐야? 판사. 판사예요, 판사. 수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현아, 너도 이제 판사나 변호사 하다가 취미에서 이제 수학해가지고 이제, 법정 남기고 이런데, 자. 자, 이 공식이 굉장히 원초적이고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게 원리를 알려주는 공식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급 문제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더 잘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L이라는 놈이요. L이라는 놈이 A 더하기 N-1 D. 이렇게 L에다가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공식이 2분의 N, 2A 더하기 N-1 D. 바로 요 공식인데요. 요건 이제 첫째 항목 공차를 알 때에 요걸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신 문제에서는 물론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내신 문제에서는 얘가 더 많이 나오지만, 이건 그냥 너무 다이렉트로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실제로 문제들이 좀 어렵다거나 뭔가 할 때는 뭔가 좀 그 수학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위의 공식이 사용됩니다. 이 SN은요, SN은 이거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dn 제곱 그리고 뭐뭐 n 상수항은 0이에요. 이렇게 해서 2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형태가. 되셨나요? 그래서 상수항이 0인 2차식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AN은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합공식은 2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 2차 기수를 읽어주면 공차가 얼마인지 눈에 팍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공차가 얼마인지 알아. 여기서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공차도 자꾸 뭐 구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처음 출발점이 달라요. 여기 셋 중에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아버지, 할머니 건물주 있어요? 있어요? 건물주야? 어우, 너네 둘은 아니지? 건물 커? 그냥 저희 집. 너네 집이야?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 알았어? 친하게 지내. 그래봤자 뭐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떤 애들은 어쩐 매세도 사고 뭐 이랬는데. 나 매세도 안 사주고. 건물주는 뭐해? 할아버지 건물주. 아빠 건물주는 뭐해? 나 매세도 안 사주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죠. 매세.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뭐 받으면 안 되죠? 난 받아도 돼요. 난 받아도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줘요. 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매운 새우깡. 매운 새우깡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은 올해는 좀 저조해요. 보통은 1년치 매세를 내가 다 봤는데 1년 동안 매세를 안 사도 돼. 자, 아무튼 처음 출발하는 걸 이렇게 알고 시작할 때와 모르고 시작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알고 시작할 때 이걸 1차는 개수라는 거 알고 시작하면 출발점이 달라요. 금수저 출발하는 겁니다. 벌써. 출발하는 게 달라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를 알고 시작하는 거와 또 모르고 시작하는 전혀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금수저 아니려면은 네, 수학 문제를 풀 때라도 금수저 출발을 하자. 그래서 뭐예요? 금수저 풀이법. 좋잖아. 금수저 풀이법. 좋은데? 학원 슬로건을 걸까? 금수저 풀이법. 금수저 풀이법. 자, 그럼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봐. 3, 5, 요 까먹었다. 요거. 얘들아, 봐라. 여기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위에 게 편하긴 한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n, 항의 개수는 반드시 필요해. 항의 개수는 반드시 필요해.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SN은 2분의 n, a 더하기 l, 3, 41. 이거 아니까 이거 사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항의 개수는 알아야 돼. 그래서, a의 n은 얼마? 2n 플러스 1. 됐나요? 41은 몇 번째야? 20번째야. 됐나요? 20번째. 그래서 항의 개수 n은 얼마야? 20이야. 20 알았으면은 sn은 얼마? 2분의 항의 개수 20. 3 더하기 41 해주면 되지. 2a 플러스 n-1d 사용하시면 좀 피곤해져요. 금수저를 줬더니 흑수저하고 지나는 아니지. 흑수저하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감정식 풀란 얘기고요. 결국은 2차 감정식 풀란 얘기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자 봅시다. 등차 수열이 있었어요.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다. 합이. 자, 공차는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네요. 자, 몇 항까지의 합이. 자, 지금 수열이 쭉 나가다가 21, 17점 줄어들어. 13, 9, 계속 줄어들어. 줄어들다가 계속 음수가 나와요.
그렇지만 음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 음수를 더했다고 해서 전체 합이 음수가 되는 건 아니죠. 이상나요? 양수 나왔다가 그 다음 음수 나오면 여기까지 더하면 이제 합은 최대가 될 거예요. 제일 높아질 거예요. 음수 더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도내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모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최고차항이 음수면요. 자, 그럼 해봅시다.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2a 42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것이 이 합이 얼마? 음수가 되길 원한다. 2 곱해줄게 그냥. 쌤 40이야. 뭐? 20이라면. 이 공식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됐어요? 2 곱해주면 n 나오고요. 42 마이너스 4n 뭐 1은 나눠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밖으로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2차분석식 풀어주시면 된다 이거죠. 됐나요? 그래서 n이 0보다 작거나 2분의 23보다 크거나 그래서 12번째 하나 써야겠죠. 그래야지 미소리. 자. 취업합시다. 뭐 n은 이렇게 되고요. SN은 이렇게 되고 S2에는 n자리에다가 2n 대입한 바로 그 식이 있죠. 다른 건 다 안 되라고 n자리에다가만 2n 딱 써놨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요. 첫째 항과 공차. 그러니까 SN 나와 있죠. 지금 이거. 자, 여기서 S4 S4가 나와 있어. S4는 20. 뭐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항의 개수는 4개. 그리고 2a. a 얼마인지 모르고 n-1 3d. 얘가 얼마다? 20. 이렇게 해서 나와. 2a 더하기 3D는 10. 이런 식이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는, 5번째 항부터 8번째 항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린 공식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인데. 자, 여기서 이거 2개 더해봐요.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A1부터 시작해서 A8까지 쭉 더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S8은요, 이거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88이에요. S8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항의 개수가 8개. 그리고 2a 더하기 7d. 요놈이 얼마? 88. 8. 2 더하기 7d가 얼마? 22.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고요, 다시. 연립방정식 풀면 되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좀 재미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갖다가 빼주면요. A4에서 A1 빼주면 얼마? 4D. A6에서 A2 빼주면 얘도 4D. 여기서 A3 빼주면 얘 4D. A8에서 A4 빼주면 4D. 그래서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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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 4D가 4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얼마? 48. 그래서 D는 얼마? 3이다. 이게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연립방정식 풀어도 D는 3은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단계니까 내가 계산해 드리지 않겠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S8에서요. S4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 놈이 나와요.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4번째 항까지. 하지만 이제 중간에 있는 뭐 몇 번째 항부터 저기 뒤에는 몇 번째 항까지. 이 합을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무조건 우리는 공식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이 공식만 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참 쉽죠? S12 120이고요. S22 440이래요. S30을 구해라. S30 아이 쉽죠? 더해가지고 이거 560이에요. 이러면 찬바람이 쌩하죠? 이거 찬바람이 쌩합니다 정말. 자, S10은 120. 얘는 2분의 항해개수 10개 2A 더하기 9D n-d니까 얘가 얼마? 120 10 지워버리고 따라서 2A 더하기 9D 9D는 24. 두 번째 식에서 S20 2분의 20 2A 더하기 19D 얘가 440 어머 10이 되고요 0 하나 지우고 2A 더하기 19D는 44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빼버리게 되면은 10D는 20 공차 D는 2고요. A도 뭐 쉽게 나오겠고요. 됐나요? 그래서 S30은 공식에다 또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2A 더하기 29D 해가지고. 계산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거? 이거까지 계산해 준다면 내가 너희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그러면? 내가 하기 귀찮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강조하면? 선생님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선생님 윤씨잖아요. 이러지 마. 우리 삼촌하고 좀 달라. 다르긴요. 배 나온 것도 똑같아. 뭘 똑같아. 배 나온 거 가지고 왜 그래. 결정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김씨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름에 희자가 들어가긴 들어가 있다. 짜증나. 자, 봅시다. 첫째 항이 10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SN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합의 최대값. 봅시다. 첫째 항이 100이고요. 이거 막 SN을 구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거 SN을 구하게 되면은 물론 n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2차 함수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는다. 근데 2차식을 다뤄야 돼,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자고. 어떤 상황인지. 100이고요. 97, 94, 91, 88, 85, 82, 79. 계속 쓸 거 아니죠? 계속 쓰지는 않죠, 당연히. A에는 마이너스 3엔 플러스 103이에요. 그래서 이제 33번째 항까지쯤 나가게 되면은 34번째 34 n이 34가 되면은 요거 102가 되고요. 그래서 34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1 나와요. 35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얼마야? 5. 이렇게 쭉 나갈 거거든. 되셨나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양수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계속 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조금 더 하겠지만 여기까지도 더하는 게 이득이야. 그런데 이 숫자는요, 더하면 이제 손해보기 시작하죠.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점점 더해지니까 계속해서 커질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더해질 때까지가 최대로 했다가 그래도 얘는 더해지면 손해야 이제. 이해됐나요?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34항까지 더하는 것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의 개수는 구해야 돼. 몇 항까지인지. 이렇게 해서 34항. 그래서 항이 34개고요. 얘가 최대값이야. 얘는 더하면 손해야. 2분의 항의 개수 34. 첫째 항 100. 마지막 항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걸 갖다 2차 함수식으로 다루게 되면은 해봐 무슨 일 벌어지는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함수 다 잘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숫자가 자연수 값이란 말이야. 이 숫자가 실제로 구해보게 되면은 34x의 최대값이 아니고 대칭으로 돼 있는데 35까지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34점 얼마 이렇게 되면 이 숫자가. 2차 함수로 다루기가 짜증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좀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왜 저런 식으로 써나가면서 풀었는지. 2차 함수로 풀고 싶은 사람은 해봐. 하고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음을 한번 얻고 우리 선생님은 천사다. 날 악마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마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마가 아니에요. 그 인기가 없는 과목 뭘까요? 수학 선생님이 인기가 없나요? 그 대원 연구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과목 선생님, 인기가 없는 과목 선생님은 누군지 알아요? 영어는 다 똑같아요. 물리선생님이에요. 네, 물리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별명이 다 똑같아요. 재물포예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대부분 그래. 아니에요? 더 인기가 없는 선생님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능력인데. 저 선생님은요, 설명을 들으면요, 알던 것도 모르게 돼요. 그것도 능력인데. 무슨 얘기하면 안 되나요? 세계지리요? 세계지리. 지리가 뭐 하는 과목인지는 알아요? 지도 보는 거요? 네? 지정학적인 그 조건 때문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거 있죠. 프랑스의 로엔 지방에서는 왜 철광석 재련업이 왜 발달했는가? 독일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한쪽에는 석탄이 왕창 나요. 한쪽에 철광석만 나요. 수입하고 해가지고 철광석. 왜 수력발전소 옆에는 왜 알루미늄 재련소가 있냐? 계속 전기분해 해야 돼요. 알루미늄 만들려면. 계속해서 발전을 계속 해야 되잖아. 수력발전 같은 경우. 자, 아무튼 이런 등차 수열에 대해서 A 더하기 그런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뭐 하는 과목이냐 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재밌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로부터 A하고 D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D 찾자. D 얼마야? 10이요. 응? 10. 정말 10이야? 그래, D 10. A는 얼마야? 마이너스 40. 응?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0이에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2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음수니까 계속 더할수록 계속 내려가요. 여기까지는 더할수록 계속 내려가요. 근데 양수 들어가면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봐봐요. Sn은 2분의 1 dn 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이 d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네, 계속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올라가겠죠.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양수 되면 그냥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d가 아까 음수였잖아. d가 아까 음수였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나중에 음수가 되니까. 항이. 자, 몇 가지 합이 최소가 되냐면 이렇게 써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한 가지 합이 최소가 되는 거는 5 끝. 네, 뭐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되셨나요? 네. 문제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일반항을 알고 혹은 뭐 첫째 항 공차 이런 걸 알 때에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거든요. 거꾸로 합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N은 2n제곱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공식이 있어요. 자, 거꾸로 이것으로부터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거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 하면은 n에 관한 식이 있으면요 A1은요 S1하고 똑같아요. 맞죠? A1과 S1하고 똑같아요. S1이 바로 뭐야? 첫 번째 항부터 그냥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N번째 항, 100번째 항, 200번째 항 이런 것들은요 SN이라고 하는 걸 봐봐요. SN은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요 AN-1, AN 여기까지 쭉 더하는 거예요. N번째 항까지. SN-1은 뭐냐? A1, A2 계속해서 더해 어디까지요? AN-1까지 이렇게 더해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빵 빼주면은 근데 다 날아가 버리고 맨 끝에 있는 것만 발랑 남아요. 그래서 AN은 SN 빼기 SN-. 되셨나요? 그래서 32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면 S32 빼기 S31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되셨나요? 아니 이러면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그 첫 번째 항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n에다가 1을 대입해봐요. 그러면 A 어떻게 되나? S1 빼기 S0가 돼요. 그런데 S0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S0라는 게 애당초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식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근데 뭐 S0가 하필 0이더라.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된 식이나 이렇게 된 식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뭐 따로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요 공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이걸로는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어요. SN 빼기 SN-1은. 첫 번째 항은 S1으로 따로 구해야 돼요. 아셨나요? 기본이 이겁니다. 그럼 보자. 첫째 항이 A고요. 공차가 D야. 자, 이걸 갖다가요. A, 첫 번째 항 A 찾는 거네. 이는 S1이야.
그래서 S1은 얼마? 6이야. 아, 첫 번째 항은 6. 공차가 얼마냐 하면은 어떻게 준다? SAN을 갖다가 찾아요. SN 빼기 SN-1. S2에서 S1 빼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N제곱 플러스 5N. 요 식에서요. N-1의 제곱. 이거 계산하려면 좀 많이 좀 틀리기도 해요. 이거.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나옵니다. 암산했냐고요? 암산했을까요? 아니면 답을 미리 외워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진정아, 내가 암산했을까? 내가 암산했을까? 에이, 내 암산 실력을 아는 너희들이 에이, 뺏어받다가 막 틀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계산한 게 아니고요. 이거 계산한 게 아니고요. 계산은 얘 나오는 건 맞는데 계산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SN은 2분의 1 D 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된다. 공차가 얼마다? 2분의 1 D가 얼마예요? 1이니까 D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2배 해주면은 공차가 나와요. 그 공차가 2예요. 되셨나요? 공차가 2라는 거 알아가지고 첫째 항 6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써준 겁니다. 사실은.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보시는데 아니 여기다 1 대입하면 그냥 6 나오잖아. 뭐 이거 따로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AN은 얼마? 2n 플러스 4라고 해놓고요. n은 1 이상일 때부터 다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좀 이따가 다시 이미지 다시 올 거야. 성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N 이렇게 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자, 여기서 A1이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A1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얼마? A1은 2가 될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AN. SN에서 SN-1 대입한 이 식을 계산해 줍시다.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된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 그래서 N-1 제곱. 이거는 지연이가 빨리 계산 좀 해줘. 자, 요거 정리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내가 계산하기 귀찮아. 나도 계산해봐. 멍하니 주제에 무슨 암산을 해. 이걸 갖다가 빨리빨리 풀어 써야지. 이거 암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EN까지는 알겠어. 얼마나? 3. EN 플러스 3? 네. 자, AN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N이 2 이상일 때부터 쓸 수 있는 공식인데, 그러면 첫째 항은 2예요. 2. 3만이? 저기 3 있고 뒤에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3에서 4가지고 저기 1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고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3이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저기 플러스가 마이너스 가운데 게 2가 플러스고 그리고 앞에 2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지금 봐봐요.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이렇게 나가요. 지금 숫자 수열이 이렇게 나가요. 2, 1, 3, 5, 7, 9 이렇게 나가요. 수열이. 두 번째 항부터는 규칙이 있어요. 등차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에요.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되는데 첫째 항은 그 규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은 따로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얘는요. S0가 0이 아니에요. 지금 S0가 0이 아니야. 그래서 S0가 만약에 아까처럼 S0가 0인 케이스라면은 특징이 있어요. S0가 0이면요. 첫째 항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A에는 SN 빼기 SN-1 요거를 써버리시고 그냥 끌려버리시면 돼요. 첫째 항부터 규칙이 다 있어요. 그런데 첫째 항이 S0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첫째 항은 규칙에서 벗어나 있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식은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 아니든 등비 수열이든 뭐 개 뼈다구 같은 수열이든 어떤 수열이든 간에 항상 쓸 수 있는 그 공식이거든요. 등비 수열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수함수부터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S0가 0이다 하면은 첫째 항부터 규칙이 쭉 있겠구나. 2차식이구나. 2차식이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첫째 항부터. 근데 S0가 0이 아니면 공차가 2인 건 알겠는데 첫째 항은 규칙에서 벗어나 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쭉 나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S0가 0이면 네. 첫째 항부터 규칙이 네. 얘는요. A1은요. S1이야. 그래서 S1이면 얼마인데? 2 더하기 K가 바로 첫 번째 항이에요. A12, 20이라고요? 자, 여기서 원래는 A10을 구하려면은 S10에서 S9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차식에다 놓고 계산하기 귀찮고 AN을 직접 구하려면 짜증납니다. 더. 자, 그런데 우리는 금수저 출발하겠다고 그랬죠? 자, 지연아, 공차가 얼마니? 이 수열은 공차가 얼마니? S0가 0이야. 상차항이 없어. 상차항이 0이야. S0가 0이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나오고 공차가 얼마 나와요? 네. 2분의 1 dn 제곱 1은 꼴로 나가요. 그래서 1차 계수를 갖다가 공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알려줘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 좀 전에 그 실수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1차 계수 갖다 2배 해주면 돼요. 2배 해주면 공차가 나옵니다. 공차는 이거 4짜리예요. 응? 되셨나요? 공차가 4짜리예요. 공차가 4짜리고. 자, 이걸 계산하거나 SN 빼기 SN-1 이거 계산하려면 아까 계산 실수 당장 나오잖아.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부호 때문에 계속 나와요. 자, 마이너스 부호 계속 반복되면은 실수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계산하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거 보게 되면은 막 부호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마이너스 부호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되게 싫어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뭐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론 물리학자 치고는 그렇다고. 이론 물리학자 치고는 수학을 붙을 때는 꼭 너네들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론 물리학자 치고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치고는 뛰는 그 주전 멤버 치고는 축구를 잘 못하네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애들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귀 밑에서 걸려요. 아인슈타인도 수학 잘 못했대요. 너희들 같은 그런 놈은 아니고요. 내가 보면 이제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미안. 자, 그래서 AN은요 얼마냐면은 4N 공차 이용했고요. 더하기 얼마? 첫 번째 항이
2 더하기 K 나와야 돼. 그래서 K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도록 AN이 이거야. 되었죠? 이제? 혹은 A10은 2 더하기 K에다가 얼마? 9D 해주면 얼마더라? 22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방식 풀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왜든지 시대입에서 할 수도 있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출발 자체를 갖다가 처음에 보자마자 2차 식이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4분. 귀여운 녀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번 볼까요? Sn이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S0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은 첫째 항은 예외고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나오고요. 공차는 얼마? 공차는 2고요. 자, 첫째 항 A1은 S1. 이렇게 해서는 이건 무조건 계산되는 거야. 2 맞고요. 그리고 N이 2 이상일 때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 공차가 2인 거 맞고요. 자, 실제로 SN 빼기 SN-1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S2 한번 계산해봐. S2는 얼마지? 5 나오죠? S2가 얼마인데? A1에다가 A2 더하는 게 5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1이 2고요. A2는 3이야, 3. 두 번째 항이 3이고요. 그래서 공차는 2고요. 그래서 2 대입했을 때 3이 나올 수 있도록 뒤숫자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방법을 난 좀 사용하고요. 1 대입했을 때 3이 아니고 2 대입했을 때 3 나올 수 있도록 요거 사용해도 괜찮아요. 요거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맞는 거고요. A2N은 공차가 바이 등차 수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A2N이라고 하는 것은 N에다가 1 대입하면 A2, A4, A6, A8 요렇게 나가는 요 수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은.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이 2, 그 다음이 3, 5, 7, 9, 11, 13, 15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자, 두 번째 항 A2, A4, A6, A8 공차가 얼마? 4인 등차 수열 나오죠. 2357분 아니에요? 첫 번째 항이 규칙에서 벗어나서.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 수직선에 점이 있어요. 20등분에 여기가 1, 여기가 9. 20등분 해가지고 여기가 X1, X2, X3 계속 나가서 여기가 X19야. 얘들아. 얘네들 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건 눈에 보입니까? 간격이 똑같으니까. X1부터 X19까지 더하래요.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1부터 9까지 항이 몇 개? 21개. 얘를 더한 건 알아요. 되셨나요? 2분의 21. 항의 개수가 20. 얘를 더한 건 알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얘는 뭐예요? 1 더하기 X1, X2, X19 더하기 9까지 더한 거예요. 얘 더하면 얼마야? 105. 105는 10 더하기 X1, X2 그래서 얘는 95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공식인 이거 있잖아. 내신형 공식. 이 공식만 재밌게 암기 해가지고 여기서 공차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해져요.
계산도 많아지고. 알겠습니까? 공차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해져요. 자, 103번. 오늘의 마지막. 자. 쭉 이렇게 생겼어요. 밧줄이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놈이 6m예요. 두 번째 놈이 얼마 나가고요. 계속 나가서 60m까지 가요. 이 빨간 이 빨간 선들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눈치 못 챘는데요.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지. 요 도형과 요 도형은 어떻게 돼요? 닮은 도형 맞죠? 됐어요? 동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고요. 동일한 간격으로 있고 1대 2야. 1대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거는요. 1대 3이야. 그럼 3이 되는 거고 1대 2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공차 알 필요 없어요. 6 쭉 해가지고 60. 항이 몇 개? 10개. 10개의 항의 합을 구하래요.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10개 항의 합을 구하래요.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요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되셨나요? 공차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혹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얘하고 똑같은 놈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붙여놓는 거야. 거꾸로 붙여놓는 거야.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파 돼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제 안쪽에 있는 것 같은 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등차 수열 확보하는 공식하고 똑같이요. 이게 바로 원리가. 그죠? 첫 번째 항하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항, 도항과 그 다음 항에 있는 거하고 뭐예요? 끝에 두 번째 있는 거하고 도항과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되셨나요? 좀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원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있을 거예요.